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2021년 시험을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OT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죠. 비교적 OT는 어떠냐 그러면 2차의 경영조직론의 시험의 스타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시험이겠죠. 이 시험을 어떻게 잘 봐서 합격하느냐. 우리의 강좌도 시험을 대비한 내용이듯이 바로 OT도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한 대비.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요? 하는 문제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2020년도의 시험이 어떠냐? 정말 시험이라는 거는 뭐 10년 전 문제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어야 되느냐? 그럼 전년도 문제나 2, 3년 정도 문제만 풀이가 필요합니다. 뭐 5년, 10년 가진 책은 정말 어떤 면에 페이지 늘리기에 불과하다. 이유는 왜?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매년 시험의 경향은 어떻게 되죠? 날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문제를 갖다 대비한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2020년도의 출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 완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추세 분석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뭐 5년 전 문제 그런 스타일 절대 안 냅니다. 10년 전 문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1, 2년 정도에서 왜? 스타일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추세의 변화를 갖다 따라가야 된다는 게 시험에 대한 대비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2021년도 시험을 대비해서는 2020년도 문제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풀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며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2020년도 시험 문제는 물론 우리가 뒤쪽에 출제 그 문제 풀이할 때도 하겠지만 그래도 경향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출제 빈도인데 반드시 여기는 사례를 갖다 두더라. 케이스 스타디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사례 연구.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회사를 갖다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는 지문을 갖다 반드시 케이스 스타디에 준다 이거죠. 이 지문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주어진 문제를 갖다 묻는 방향이 이제 쭉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출제 빈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야기가 바로 거의 개인에 대한 문제, 집단에 대한 문제, 조직에 대한 문제. 바로 이 세 가지를 갖다 경영조직론에서는 내게 된다. 그게 보통 어떠냐 그러면 한 75점 정도는 거의 이 세 가지 분야. 여러분이 잘 알지만 조직론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책은 이 조직론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구조론이 이제 있다라는 걸 갖다 생각해야 되는데 반드시 구조론 문제는 하나의 바로 네 단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조직론의 이야기를 갖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75점이 나온다면 여기서 바로 25점을 갖다 더하여 100점이라는 점수를 갖다 주게 된다라는 것은 아주 공식화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2020년도 문제도 개인에 대하여 집단에 대하여 조직에 대하여 이 부위에 대하여 75점의 문제를 갖다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셔야 되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조직의 구조론. 이 보통 책 속에서 여러분이 책을 갖다 보면 조직론은 있는데 구조론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책을 갖다가 볼 때 구조론이 어디고 조직론이 어딘가를 갖다 분석하고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통상 시중에는 조직 구조론이 빠져 있다는 게 아주 문제다 하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문제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 이런 겁니다. 사례를 통하여 사업부별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SBU라는 얘기가 되죠. SBU. 바로 사업부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 똑같은 어떠냐 그러면 사업을 갖다 진행하더라도 만약에 삼성이 예를 든다면 삼성의 핸드폰 A, 핸드폰 B, 핸드폰 C 핸드폰을 갖다가 똑같은 핸드폰이지만 A냐 B냐 C냐에 따라 1, 2, 3에 의하여 구분하며 운영하더라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SBU 사업부제화다 이렇게 되죠. 이 사업부제화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1 사업부는 어떤 거, 2 사업부는 어떤 거 방향과 이 방향에 대한 어떤 제시를 갖다 요구한다 이거죠. 달리해서 예를 들어 1의 경우는 뭐를 2의 경우는 뭐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케이스 스타디를 주면서 사례를 갖다 주면 문제를 갖다가 묻고 1의 방향과 2의 방향을 갖다가 반드시 여러분이 제시하게끔 요청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 그냥 쭉 읽어 나가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사업부별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탐험이냐 아니면 활용이냐
이 탐험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뉴의 이야기가 되죠. 쉽게 얘기하면 어떠냐 그러면 새로운 방향의 이야기. 하나의 모험을 갖다가 걸 수 있는 사업을 갖다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을 갖다 얘기한다든가 이건 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확률을 갖다 굉장히 어렵게 가누면서 바로 탐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한다 이거죠. 반면 활용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올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은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경영 전략에서 탐험과 활용이란 두 가지가 굉장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 탐험은 새로운 이슈를 갖다 얘기하는 뉴의 분야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활용은 뭐가 되죠? 지금까지 해왔던 올드 분야를 갖다 우리는 탐험에 넣어야, 소위 말해서 활용에 이어야 된다. 그래서 탐험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사업부별로 두 개의 사업부를 딱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슈를 갖다 주는 건 뭐로 가야 되겠죠? 탐험으로 가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은 뭐를 갖다 해야 되죠? 바로 활용이라는 영역을 갖다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이게 바로 두 개의 사업부에 대한 각각 적합한 전략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양면 조직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양면형.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양면형 종업에는 두 개 사업부에 적합한 뭐가 되느냐 조직 구조를 갖다 설명하라. 이것도 역시 어디 되죠? 바로 두 가지 스타일을 갖다 구분하면서 올드와 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는 룰을 달리 해야 된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걸 바로 우리가 양면형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통합형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업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사업부 의 갈등 간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여러분이 뭐 외워가지고 아는 대로 써서 답을 갖다 찾아내는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이다. 앞으로는 구체적 사례를 갖다 가지고 문제를 갖다 제시하게 되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여러분들이 대충 활용할 줄 모르는 거, 외워가 암기 쓰는 거 5년 전 10년 전 이야기다 이거죠. 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거 옛날 구형이다 이거죠. 그럼 백날 해봐야 되죠. 의미가 없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스타일에 대응하는 준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바로 스타일별로 문제를 갖다 묻는 문제를 갖다가 물었다 그런 이야기. 물론 여기에 대하여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자세히 어떻게 답을 쓰는 것이 옳은가를 갖다 얘기하고, 오늘은 반드시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지문을 갖다 주며 여기에 대하여 1, 2, 3를 갖다 묻구나. 탐험과 활용이라는 개념은 어떻죠? 이 두 가지를 갖다 양면적으로 쓸 때 어떻게 적합한 조직 구조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통합할 때 어떤 형태를 취하는 거죠? 바로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 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갖다 묻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외워서 답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곤란하다. 활용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출제의 경향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1은 이렇고, 문제 1을 갖다 우리가 봐도 직업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직업에 대하여 가치관이라는 말은 일하는 작업자가 어떤 방향 으로 직업을 갖다가 이끌어가느냐, 직업에 대해서 느끼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직업의 가치관이다, 밸류라는 얘기가 되죠. 바로 내생적이냐 아니면 외생적이냐. 내성적이라는 말은 내적인 부위를 갖다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만족감, 또 동기부여의 칭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되느냐, 긍지를 주는 어떤 일에 대하여 대우에 대한 대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신적인 내생적은 말 그대로 해야 되느냐, 자존심의 문제를 갖다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된다. 이 자존심을 높여주는 어떤 방향의 직업 가치관을 가지는 거 있죠. 나는 뭐 강사로서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야지 하는 어떤 내생적 이야기. 반면에 외생적이라는 말은 바로 바깥에 드러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 승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는 어떤 노출되는 이야기, 지위 같은 거, 이런 것에 역점을 갖다 두는 두 가지가 바로 경영 조직의 가치관에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한마디로 내적으로 자기가 충만하게 자존심을 갖다 충족시켜 준다면 내성적이라고 얘기하면, 직업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외생적이다 이거죠. 승진을 갖다 한다든가 지위를 갖다 높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종업원들의 성향을 갖다 보면 내생적, 외생적 가치관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바로 조직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개념을 갖다 일단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경영에서 개인의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는 심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심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겁니다. 심리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심리를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동기유발은 어떤 걸 갖다 취하는 게 좋으냐, 내생적 조직, 외생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걸 갖다 줬을 때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를
두면서 여기도 18점이라는 이야기, 25점 속에서 18점을 갖다 두면 마지막에 대시에 뭐가 되느냐? 인지평가 이론이다. 인지평가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앞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에 대한 어떤 가치관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설명하더라. 여기도 집단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 그러나 여기는 개인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18점, 10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7점에서 25점이라는 점수를 갖다 주며 문제 2를 갖다 해결하는 거, 물론 문제풀이의 이야기하여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만, 이런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심리적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집단에서 느끼는 어떤 내생적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지평가론이라는 말은 바로 종업원들이 스스로 느끼는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갖다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풀이할 때 얘기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더라도 만만하지가 않죠. 날로 가면 갈수록 어떻죠? 문제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이론에 도입해야 되는 것까지 완성을 갖다 요하지, 아는 걸 적는 것을 얘기한다면 한 3년 전 문제는 거의 아는 걸 적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갖다 반드시 사례에 적용하며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까지 보는 것이 현재 문제 출제 빈도다 하는 걸 갖다 여러분 알아두시고, 문제풀이의 구체적 답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 최근 해설 문제 할 때 2020년도 문제를 풀며 같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조직의 구조 설계,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 이 앞쪽까지는 조직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영 조직론이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25점짜리가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더라. 조직의 구조에 대한 설계 부위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서 톰슨이 얘기하는 뭐가 되느냐, 상호의존성. 기술이 조직과 구조 설계를 갖다 짤 때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묻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내용을 알면 그걸 갖다 어떻게 사례를 갖다 연구해서 도입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책에 있는 거 읽어가서 시험을 갖다 대비한다, 대비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시험 내용을 충실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럼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대응 조치를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그냥 쭉 읽고 나가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용 정리를 반드시 노트화하라. 단원마다 내용에 대한 정리를 갖다 여러분들은 어떠냐,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정리를 갖다 잘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용 정리를 갖다 굉장히 잘하는 하나의 노트 정리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서브 노트를 갖다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 찍느냐, 이 노트를 갖다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노트를 갖다 정리를 잘했다 이럴 때, 노트를 정리할 때도 보면 뭐 양면을 빡빡하게 쓰지 말고 노트에 왼쪽을 갖다 쓴 다음에 오른쪽은 여백을 돌아. 왜? 복잡하면 여러분들은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빡빡하게 쓰여져가 나중가가 시험 보려고 보면 보기가 싫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한 면의 내용을 갖다 반드시 정리하되 여백을 갖다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강의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왜? 만약 여기서 어떤 이야기에 대하여 만약 우리가 봤을 때 더 여백을 갖다 주겠다 이럴 땐 여기다가 여백에다가 채워줘라 이거죠. 안 그러면 뭐 쪽지 붙이고 이러면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 정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얼마만큼 노트 정리를 잘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서브 노트를 잘하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서브 노트로 끝나가 안 됩니다. 서브 노트와 책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다면 마지막은 뭐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A4 용지에다가 바로 요점 정리로 들어가는 것. 요점 정리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차를 쓰고 키워드를 갖다 쓰고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진행하면서 바로 A4 용지에다가 마지막에 요점 정리를 잘 적어줘라. 그러면 이 요점 정리를 가지고 시험장 가야 됩니다. 노트만 가져가도 복잡해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노트는 평상시에 서브 노트를 쓰고 마지막은 A4지를 갖다 우리가 쳐서 요점 정리를 갖다 잘 잡아줘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구체적 내용 이해와 사례를 갖다 반드시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를 연결하는 스타일로, 케이스 스타디를 갖다 연결하는 이야기로 반드시 사례를 갖다가 집어서 구체적 내용을 갖다가 케이스 스타디로 해야 되느냐,
해석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문제를 내지 않고 반드시 사례를 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럴 때 이건 어떤 적용? 이건 어떤 적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이 케이스 스타디를 갖다 동원해서 반드시 적용하는 내용.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경영학을 갖다 배워서 조직 행위를 조직에서 과연 적용할 줄 아느냐? 핵심은 이렇게 현재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제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뭐한다? 진화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노무사 시험에 이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경영학과 아니면 법대 나오신 분들. 법대도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사법고시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노무사가 그나마 그래도 왜 되느냐? 자격증 속에 사법고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신림동 같은 데 가면 이제 오랫동안 사법고시 준비하시던 분들이 노무사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왜 되느냐? 점수 자체도 그렇고 문제도 왜 되느냐? 정말 하나하나 점수를 갖다 따기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실제 학원에서 강의를 갖다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는 그때는 서가 채우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많은 말을 갖다 장문 쓰는 이쪽이었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는 별로 장문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장문은 필요 없다. 뭐가 돼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적용을 갖다 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느냐. 적용을 갖다 유추하더라. 작용 시 그냥 장문을 써라 이런 이야기는 이미 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뭐 말로 또 땜빵으로 뭐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야 되느냐? 적용할 줄 아는 사례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케이스 스타디를 갖다 줄 때 여기에 대한 사례를 갖다 반드시 넣으면서 적용할 줄 아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에 역점을 두며 시험에 대한 대비가 달라야 된다. 그냥 구태의연하게 옛날 하던 대로 진행한다. 시험을 못 따라간다. 그럼 계속 탈락입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야 이거 달라졌네. 이걸 예측해야 됩니다. 바로 2021년도 문제는 2020년도 문제를 통하여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도 뭐 5년 전, 10년 전, 책 뒤에 보면 뭐 10년 전 문제 이런 것들은 한물간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을 쓸 때도 계속 어야 되느냐. 5년, 7년, 뭐 10년 이건 별로 쓸모가 없다. 쓸모없다. 에너지 낭비고 학생들에게 혼선만 준다. 진짜 중요한 건 2, 3년 문제가 필요하다 이거죠. 왜? 항상 전에 문제가 어땠죠? 1년 전, 2년 전 문제를 갖다가 출제 이번은 생각하지 5년 전, 10년 전 문제 이건 구태의연해서 페이지만 채우는 의미다. 책이 두꺼운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시험에 적용했을 때 합격할 수 있게끔 주는 이 책이 중요한 거지. 페이지를 500페이지, 700페이지 굳이 그렇게 페이지 늘이 뭐 할 겁니까? 페이지 늘이 뭐 할 겁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시험장 갔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무기를 갖다 가르쳐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하고는 시험 문제는 한 2, 3년 전 문제만 취급하면 되지 굳이 그걸 5년, 10년 이렇게 옛날 문제에 매달리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하는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며 이제 사례 연구를 통하여 2020년도 문제를 갖다 우리는 풀어나가는 방향을 하고 OT에서는 바로 원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지 바로 이건 내년 대비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원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지 하는 걸 OT에서 바로 2020년도 문제를 갖다 사례를 들며 우리가 얘기를 했고 답을 다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 기출문제라 그러는 편에서 제가 2020년도 문제를 갖다 직접 강의를 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뭐 2019, 2020 한 2년, 3년짜리 문제 저는 많이 오래된 건 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2018, 19, 20년 정도 문제 2, 3년 문제인데 특히 역점을 둬야 되는 건 2020년도 문제에 역점을 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마무리 지으며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갖다 거둘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도 문제에 대하여 바로 역점을 두며 OT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내용면 그리고 뒤에 가서 최종 마지막에 가면 문제풀이를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